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다녀간 뒤에 여야 대권 주자들의 움직임 빨라졌죠?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야권 인사들 약속이나 한 듯 충북으로 향하고 있고요. 20대 총선 이후 내내 숨죽여 있던 유승민 의원은 보수혁명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자, 한편 20대 국회 문을 열었습니다만 국회의장단 또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조율, 원구성이라고 하죠.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잠시 후 새 남자의 정치수다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봅니다. 새 남자의 정치수다 두 분 나와 계시죠? 스튜디오에 이미 자리 잡고 계신데요.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저희가 전면 개편을 해서 5월 30일 월요일부터 개편했는데요. 네. 새 남자의 정치수다는 뭐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살아남았네요. 코너가 살아남았습니다. 두 분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청취자분들께 네.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열띤 토론을 기대해 봅니다. 자, 반기문 대망이냐 대망이냐. 그러니까 목소리로 들으시니까 뭐 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게 뭐야 그렇지만 처음에 망은 희망할 때 바랄망이고요. 두 번째 망은 망할망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궁금해요. 자, 지난주에 바로 이 시간 방송을 할 때 네. 제주 포럼에 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우리하고 시간이 비슷했죠. 그런데 방송 시작할 때 관훈클럽 토론회 맞습니다. 막 시작해가지고 우리 방송이 네네. 끝나고 이제 관훈클럽 이 비공개 간담회 속보가 막 그때부터 그랬죠. 쏟아져 나왔는데 예측이 번번이 다 빗나갔습니다. 지난주에 OX 했는데요. 자,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 지금껏 해왔던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이게 NCND. 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들 전망하셨는데 사실 다들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 시작은 지난주와 똑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대선 출마할 것이다. 아니다. OX로 여쭤볼게요. 소 국장님 어떠세요? 저는 여전히 두고 봐야 한다. 세모 쪽에 한 표 던집니다. 예. 약간 부정적 세모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초질관하게. 그러면 이강윤 평론가님은요? 뭐 완주 또는 경선 참여 여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물음표가 있긴 하지만 네. 출마 선언을 하느냐 마느냐 네네네. 만약에 이렇게만 물으신다면 네. 출마 선언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만 네. 새누리당의 유일 경선 후보로 뭐 정해지느냐 완주를 하느냐 뭐 이거는 또 굉장히 앞으로 변수가 많겠고요. 네. 그러니까 대선 경선 과정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대선 본선에 올라갈 것이냐 네, 하는 과정은 출마 의사는 표명을 할 것 같습니다. 변수가 많아 보이지만 그 출마 선언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파괴력이에요. 그렇죠. 지난주 수요일 이 시간 끝날 즈음에 관훈클럽에서의 반기문 총장의 발언이 막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방송 말미에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전진적인 맞습니다. 진전된 얘기를 한다. 그 네. 말씀까지는 전해드렸는데 그 뒤로 한 여러 날 동안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랬죠. 뭐 6일 방문 내내 시끄러웠는데 네. 마지막 이 안동 하회마을 가서는 기념식수를 했는데 나무 이름이 제왕나무라 그래서 또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강윤 평론가님께서 출마 선언할 것이다. 그럼 올해 말에 이제 유엔 사무총장 퇴임하고 네. 내년 어느 시점이든 이 한국 국민으로 돌아와서 할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예. 언제쯤 할 것 같으세요? 글쎄, 1월 초쯤 대한민국 시민으로 돌아오겠다고 이 얘기를 본인 워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했고, 오자마자 들이단짝으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재단 만들어지고 정치권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해 12월이 대선이니까요. 한 3, 4월경에 어떤 정치적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네. 본인이든 또는 주변에서 환경을 조성해서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표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봅니다. 네. 자, 반기문 대망론. 이게 배경에는 충청 대망론이 깔려 있는데요. 그럼 소 국장님께 여쭤보면 네. JP를 만난 건 개인 일정이었는데 토요일 주말 네. 어떻게 해석하세요? 글쎄 저는 뭐 이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행보를 보면 무언가 이 정치적인 그 출마 등에 관련해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제 JP 같은 경우도 어쨌거나 반기문 총장은 충북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충남 부여 출신이고 또 충청권에 어쨌건 그동안에 뭐 맹주 하면 역시 JP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마 찾아가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반기문 총장의 행보가 언론에서는 뭐 거의 뭐 계속해서 방송 신문에서 막 많이 썼지만 JP를 방문했다든지 그 롯데호텔 35층에서 전직 총리 등등 포함해서 네네, 원로들을 만났죠. 원로들과 식사를 했다든지 뭐 안동을 방문하고 등등의 이런 행보가 저는 이것이 좀 너무 기획된 그런 냄새들이 네. 나고 그것이 이제 과거의 문법이라는 거죠. 저는 우리 정치가 이제는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이나 국민들이 보는 이런 것들이 많이 과거보다 지금 수준이 올라가는데 네. 이번에도 보면 충청 TK 연합론 그랬죠. 네, 그것을 통해서 뭐 정권 재창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충청도 같은 경우도 뭐 충청 대망론이라고 사실 얘기는 하지만 반기문 총장과 관련해서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같지가 않아요. 지금 여론조사 각종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본다면 충청권에서도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 호의적인 여론이 반, 비판적인 여론이 정확히 반입니다. 네네. 반반이에요. 네. 오히려 TK 지역에서 호의적인 여론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TK 지역은 모르겠지만 충청권에서 최소한 이렇게 충청권이 일치단결해서 뭐 반기문 총장을 지원할 것이다. 그것이 충청 대망론의 어떤 근거로들 얘기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일단 시간이 너무 짧고요. 반기문 총장이 굉장히 훌륭한 분이고 세계적인 인물이지만 국내에서 지금 벌써 10년 이상 국내와 떨어져서 예, 국제무대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구름 위에서는 정말 멋있게 빛나는 분인데 땅으로 내려왔을 때 어떻게 될 건가 생각하면 저는 앞으로도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야, 고집을 꺾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고집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정정하겠습니다. 소신을 꺾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조금 전에 이 소국장님께서 냄새라고 표현한 대목을 하나의 가설, 음모론은 아니고요. 얘기 드려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이 한국에 입국해서 1년여 만에 사실 퇴임 때까지 다시 국내로 들어올 기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기획된 것 같은 행보, 동선이라든가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자, 지금 친박계가 총선 참패 이후에 대선 후보, 우리가 이야기하는 잠룡들이 다 사라져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언제 또 다시 등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니까 친박계와의 교감설 속에서 혹은 청와대와의 교감설 속에서 뭔가 좀 여권의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는 아니었겠는가 하는 관측들도 일부 있어요. 러브콜에 부응해서 움직였다. 본인의 출마 여부는 그야말로 알 수 없고 오리무중이고 반반이라 하더라도 이강윤 평론가님 이 교감설, 가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설에 불과하다. 예, 뭐 추측이야 다 자유고 네네. 추측을 할 만한 정황도 일부 포착은 되지만 네네. 그것으로 너무나 많은 연기를 피워내면서 뭘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은 지나친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저는 거의 의미가 없다. 네. 이를테면 반기문 총장이 어떤 시뮬레이션 여론조사건 누구와 조합하건 거의 다 이기는 걸로 그것도 상당히 큰 폭으로 네네.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본격적인 검증과 정치판에 막상 들어와서 뭐가 시작되면 저는 그건 굉장히 크게 출렁일 거라고 보고요. 명성, 이름에서 오는 또는 현재 갖고 있는 직함에서 지위.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환상, 그다음에 일정 부분 뭐 대단한 성취인 건 확실합니다. 네. 그것이 곧
그에 대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반기문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새롭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겠죠. 네. 그것은 뭐 본인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리라고 당연히 생각이 들고요. 다만 평생 관료 출신, 특히나 그 완곡어법이라고 합니까? 이런 네. 것들이 몸에 밴 외교관, 직업 외교관을 수십 년간 한 사람이 했던 발언치고는 굉장히 파격적이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다들 좀 언론들이 네. 놀랐던 것 같고요. JP를 만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역시 주말에 사적인 일정 속에 들어 있었는데 네. 단순한 수인사만은 아닐 겁니다. 아하. 그리고 뭐 충북이냐 충남이냐가 그렇게 사람들 뇌리 속에 크게 각인될 것 같지도 않고요. 네네. 충청권 그걸로도 충분히 뭐 사실 우리나라 너무 작지 않습니까? 네네. 너무 이렇게 지역을 조각조각 내서 하던 이제 그런 정치 독법은 끝나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거나 뭐 JP의 영향력이 많이 쇠퇴했다고는 하지만 최소한의 상징성은 있으니까 JP를 만나서 뭐 이 눈도장이건 수인사건 뭘 했다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의미는 충분히 획득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갖고요. 네. 친박이나 청와대 측과 모종의 교감 끝에 이번에 이런 파격적인 동선을 짰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수요 스페셜 새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의 대담 듣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지금 이강윤 평론가께서 네. 이 평생 관료 생활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고건 전 총리와 같은 듯 다른 이 행보로 비교되더라고요. 그렇죠. 자, 뭐 말씀하신 대로 반기문 대망론 거쳐야 할 산이 많습니다만 고건 전 총리가 공교롭게 2006년에 굉장히 대선 후보로 떴던 상황. 그리고 이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현재 2016년 예. 10년의 시간을 두고 있는데 이 평행이론이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소 국장님. 네. 무엇이 좀 같고 무엇이 다른가요? 아, 우리 작가님이 어려운 용어를 썼네요. 평행이론. 네네.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저희 작가 두 분이 수준이 좀 높습니다. 아, 거의 대학원을 나와도 알까 말까한 네. 이론을. 이 한마디로 보면은 서로 다른 시대를 한 두 사람의 문명이 같은 패턴으로 펼쳐지는 거. 네.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평행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2006년에 고건 전 총리와 2016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같은 패턴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이요. 네. 2006년 당시에도 여권이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그때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열린우리당이었죠? 그렇죠. 네. 예, 네. 5월 13일인가 아마 그랬죠. 지방선거 네. 참패를 했고. 그러한 상황들이 또 고건 총리를 띄운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지금 4.13 총선에서 아하. 새누리당이 뭐 대패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 또 그 당시 2006년 같은 경우 보면은 야권 후보 새누리당 후보가 굉장히 셌죠. 당시에는 한나라당 후보. 그렇죠. 네. 그 당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까지. 그랬죠. 3강이 있을 때여서 굉장히 그 당시 열린우리당 여당으로서는 좀 정권 재창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였죠. 네. 지금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이 고민이 많죠. 야권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네. 등 이른바 강한 후보들이 있는 반면 네. 여권은 그에 맞서는 지금 강한 후보들이 사실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이제 반기문 총장이 뜨는 지금 거고. 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제 여권 당시 열린우리당의 참패가 2006년 5월 31일 총선은 아니고 그때 지방선거였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지방선거. 이런 상황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약간 다른 부분은 그 당시 이제 고건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전폭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원한다든지 네. 그런 해석 같은 것들도 잘 안 나올 때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어쨌건 이른바 여권 내 네. 주류 그룹인 친박계에서 거의 전폭적인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른 점이고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본다면 물론 고건 전 총리도 이 전북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전북을 비롯한 지역에서의 지지가 있었지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른바 뭐 대망론까지 나올 정도로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충청권 대망론 뭐 네. 이런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힘을 더 받고 있다고 할까요? 네. 그런 점들은 또 고건 전 총리 상황과는 좀 다른 그런 점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아주 재밌게 비교를 해 주셨는데 이강윤 평론가님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당시 그 정치적 정황에 대한 묘사는 뭐 팩트니까요. 네네.
두 가지 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권 후보로 급부상한 거는 물론 그전에도 잠재적으로 거론은 됐지만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이렇게 참패하지 않았으면 일단 이렇게 확 떠오지는 않았을 거고요. 네. 그래서 다분히 좀 뭔가 필요에 의해서 호출된 듯한 그런 상황을 좀 갖고 있다. 반면에 고건 총리는 뭐 행정의 달인 그에게 따라붙는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있지만 네네. 그 오랜 동안 검증된 어떤 국가 경영에 대한 뭐 능력 또는 비전에 대한 믿음, 네. 신뢰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네. 형성이 되어 있었죠. 뭐 서울시장도 여러 번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 정도 양반이면 뭘 잘 되지 않을까라는 믿음 같은 게 주변에서 먼저 생기기 시작했다. 네네. 그런 점에서 좀 이번 반 총장 신드롬 또는 뭐 돌풍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다른 거. 그때와 상황은 비슷한데 네. 사람이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반기문 네. 총장과 고건 총리는 유명하다는 것, 저명성, 네. 그 주요한 코스를 쭉 밟아왔다 이런 거에서는 네네. 똑같지만 그들의 명성을 형성해 가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달랐던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지금 반기문에 대한 약간의 환상이나 신비 뭐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네네.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의 정치적 비전이나 나라를 어떻게 이끌겠다거나 최소한 무슨 정치적 신념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말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신기루 속에 미스티한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고건과 반기문을 동렬해 네. 놓고 비교하는 건 저는 조금 이번에 와서 네. 그 정치적 지도자상을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냐면 대통합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죠. 거는 뭐 가장 일반론이죠. 네. 네. 누구나 하는 얘기고요. 네. 그걸 감동을 못 그러고 아마 대북 관계에서 뭔가 이끌어낸다면 네. 본인의 정치적 체급이나 탄력은 상당히 좀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거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아까 질문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네. 어쨌건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이제 전면에 상당히 부상함으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친박계로서는 정국을 그야말로 어떤 레임덕에 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그나마 반기문이라는 인물을 지렛대로 해서 네. 계속해서 일정하게 장악력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기문 총장과 박근혜 대통령 사이에 뭐 구체적인 말이 없더라도 보이지 않는 서로가 지금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이제 정치적으로 그렇게 볼 수 네.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과거의 이 흐름들을 본다면 예를 들면은 그 박준호 정무수석 네. 외교관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박준호 정무수석이 또 반기문 총장과 굉장히 가깝거든요. 네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네. 여기도 가깝습니다.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윤여철 의전 비서관이 또 청와대에 그렇죠.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흐름들과 펼쳐지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 어쨌거나 박근혜 대통령은 진작부터 뭔가 좀 여러 가지 카드를 갖고서 좀 전국을 생각을 해왔던 것 같고 네. 그중에 유력한 카드 중에 하나가 반기문 총장으로 보는 것은 뭐 큰 무리가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반기문 지진의 남은 여진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뉴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쨌든 이제 12월 31일까지는 국내 정치엔 등장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7개월 동안. 그런데 문제는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빨라졌어요.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선 시기가 빨라졌다. 이런 얘기를 아까 드린 건데. 자, 오늘 문재인 전 대표 충북 예.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인 레토릭인데 예정된 일정이었고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근데 그동안 뭐 이 동선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 왔잖아요, 우리가. 이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건 또 반기문 총장하고 비슷한데 과연 그런가? 왜 충북 청주에 갔을까요? 글쎄, 네. 그거 뭐 사전에 방문 약속 서로 잡아놨던 거고. 네. 공교롭게도 반기문 총장이 충북 음성 출신이니까 네네. 한국 떠난 지 며칠 안 돼서 문 전 대표가 반기문 의식해서 충북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조금 지나친 게 아닌가 싶고요. 로키로 움직이겠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는 외국에 나가 있는 것도 고려하겠다. 이런 말은 어쨌거나 본인이 구설에 오르고 작은 그냥 별 의미 없는 언행
어디 다녀오는 것, 동선 하나마저도 지나치게 해석되는 거가 가져오는 피로감. 네.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지금 적극 싫다고 하는 거고 반기문 의민에서 충북 가는 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좋아요. 지금 뭐 시민들 사이에서 정중동 하겠다는 말은 해왔고 그동안 부산 금정산 등산하고 그런 것도 다 나고 그랬는데. 자, 이 평론가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반기문 총장 왔을 때 이틀인가 사흘 전에 안동을 또 먼저 갔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례가 여러 개가 나오면 수상해지는 건데. 저는 이강윤 평론가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네. 결국 바람이 불 때는 거기 올라타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반기문이라는 인물이 어쨌거나 확 이제 떠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정이 과거부터 잡혀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잡혀 있더라도 안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갔단 말입니다. 안동도 이틀 전에 갔고 네. 이번에 어쨌건 충북을 또 방문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충북 방문도 그렇고 내일 이제 인천을 또 문재인 전 대표가 가거든요. 네. 근데 둘 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데가 천주교 성당입니다. 네네. 저는 이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쨌건 반기문이라는 인물의 맞설 야권의 대표 주자는 문재인이다라는 이미지를 지금 국민들한테 주고 있는 것이고 문재인 전 대표로서는 네. 두 번째는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네네. 청주에 가서도 청주교구를 방문했고 내일 인천 또 천주교 성당을 또 가거든요. 네. 장례 미사에 참석을 하는데 이런 등등은 결국 천주교라는 또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있어요. 네. 그게 리더 그룹들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또 뭐 사실상 지금부터 뭐 텃밭갈이, 표밭갈이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로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렌탈 환 4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가겠습니다.